신이 내린 땅, 브라질. 판타날, 그리고 아마존. 천혜의 자원을 가진 광대한 영토. 그 땅 위에 인간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르댕 이 프레그레소, 질서와 진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프랑스 철학자 오거스트 꽁트의 이 문구를 국기 위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었죠. 독재와 부패, 가난과 범죄, 혼돈과 무질서. 그들은 좌절과 절망의 어두운 터널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세계는 지금 다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나라 브라질, 그 열정의 시간 속 그들을 만나봅니다. 브라질 동북부의 아름다운 해변에 자리한 해시피. 부활절을 앞둔 계절이면 어김없이 100만이 넘는 인파가 거리를 메운 채 카니발이 시작됩니다. 이 도시의 카니발은 프레보라는 열정적인 춤과 음악으로 절정에 달하죠. 해시피시 외곽에 자리한 아틀란티코 조선소.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철판 자르는 소리에 귀가 먹먹한 작업장은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 조선소는 아침부터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후 헬리콥터를 타고 룰라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15만 톤급 유조선 칸디다 주항호의 탑재식. 브라질 해군 영웅의 이름을 딴 이 배는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만든 배 중 가장 큰 배입니다. Então eu acho que o Brasil aconteceu uma coisa extraordinária. O Brasil passou a gostar dele. A construção desse navio é uma coisa que tem que ser levado a sério por nós. Não apenas pela recuperação e pela geração de emprego na indústria naval. 1970년대만 해도 세계 2위의 수주량을 기록했던 브라질의 조선산업. 이제 추락했던 그 명성을 다시 찾는 느낌이었을까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마누엘 두 산토스 씨는 그 순간의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Bateu o champanhe.
estourou aqui, o navio começou a sair dentro do dique, muitas pessoas começaram a chorar e se emocionar, porque a gente estava sentindo a emoção de uma conquista, a conquista de um povo que foi desacreditado. Consegui abraçar o Lula, consegui abraçar também o governador, chorei do lado dele, porque foi muito emocionante, foi muito lindo. Foi um dos dias mais importantes e mais felizes da minha vida. 아틀란티코 조선소는 한국 삼성중공업의 기술 지원을 받아 완성된 남미 최대의 조선소입니다. 총 50만 평 부지 위에 1,500톤짜리 골리앗 크레인 2기 등 최신 설비를 갖추고 시추선까지 건조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1530년경 레시피는 브라질 최대의 사탕수수 생산지로 떠올랐습니다. 사탕수수 대농장이 속속 들어서고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대농장의 주인들은 올린다 언덕에 대저택과 아름다운 성당들을 지었고 도시는 200년 이상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1800년대 중반 사탕수수 산업이 쇠퇴하면서 이 지역은 가난이 지배하는 낙후된 도시로 쇠락했습니다. 지금도 최저 생계비도 못 벌어들이는 극빈층의 비율이 브라질 평균의 2배 이상이나 되는 가난한 곳입니다. 해시피에서 200km 거리에 위치한 가라뇽스. 그 척박하고 가난한 땅 한가운데 룰라 대통령의 고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뭄과 한발이 심해 풀 한 폭이 키워내기 힘든 곳. 룰라 대통령은 가라뇽스 가난한 농부의 12형제 중 9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농민들. 결국 룰라의 가족들도 모두 상파울루로 떠나야만 했죠. 칸디도 포르티나리의 명작 피난민. 가뭄을 피해 마을을 떠나고 있는 피골이 상접한 농민들. 이 그림의 배경이 바로 이곳 브라질 동북부입니다. 룰라 대통령의 탄생은 브라질 정치사의 혁명과 같은 대사건이었습니다. 룰라는 최초로 소외받고 차별받던 가난한 동북부 출신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은 금속 노동자 출신으로 브라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공장 하나 없던 브라질 동북부에 세워진 남미 최대의 조선소. 노동자들의 표정엔 자부심이 넘칩니다. 일감이 밀려들어 산토스 씨의 하루도 많이 바빠졌습니다. 선박 건조에 들어가는 자재를 빈틈없이 관리하는 것이 그가 맡은 임무. 야근자들을 남기고 퇴근하는 시간. 산토스 씨는 서둘러 새로 장만한 중고 자동차를 몰고 회사를 나섭니다. 1h30, 1h30. Não fica muito cansado, não? Fico muito cansado. Às vezes eu vou com tanto sono que as minhas amigas que vai comigo tem que ir conversando. 그는 올해 야간 대학의 학생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졸음을 참아가며 그는 미래를 설계합니다. Trabalho no estaleiro aqui no Sul, na construção do navio, e eu espero poder, assim que terminar o curso de administração, 모처럼 가족과 함께 보내는 휴일. 딸아이를 안고 산토스 씨는 시험 준비에 바쁩니다.
80피 토박이인 그는 조선소에 취직하기 전까지 막노동자로 일했는데요. 배가 고플 땐 거리에 깡통을 주우러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Tudo na minha vida mudou nesses 8 anos. Foi 8 anos que eu comecei a fazer a minha casa, que eu terminei a minha casa, que eu comprei meu carro e que eu estou fazendo faculdade. Graças, primeiramente a Deus e à vontade política de um homem, de transformar uma nação em uma nação igual. 그와 가족들에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희망의 불빛이 켜지고 있습니다. 남미 최대의 도시 상파울루. 상파울루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헬리콥터가 등록된 곳입니다. 자가용 헬기에서부터 헬기 택시에 이르기까지 500여 대의 헬리콥터가 비즈니스맨들을 부지런히 실어 나릅니다. 상파울루는 또 세계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하루 230억 달러의 주식이 거래되는 세계 3위의 주식시장 보베스파가 자리 잡고 있죠. 올리버 레이랜드. 그는 2년 전만 해도 런던 시티 금융가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브라질의 미래를 보고 2008년 런던을 떠나 이곳 상파울루로 왔습니다. 오늘 그는 동료 윌리엄과 함께 브라질의 최대 항공기 생산업체를 방문하는 중입니다. 엠브라에르사는 미국의 보잉, 유럽의 에어버스에 이어 세계 3위의 항공기 제조업체. 특히 120인승 이하의 중소형 항공기 생산에서는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o if you wanted an aircraft with 70 or 80 seats, we designed an aircraft for that site. We wanted an aircraft with 100 seats, so we designed an aircraft for 100 seats. 광활한 국토와 밀림지대를 가진 브라질은 일찍부터 항공기 수요가 컸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1940년대부터 항공기 개발에 뛰어들어 1964년 브라질 최초의 경수송기 반데이란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브라질 커피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난 산토스 두모. 그는 브라질 항공산업의 개척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1906년 그는 자신이 제작한 비행기로 약 60m의 거리를 무동력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최초였죠. 최근엔 군용 항공기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등 남미 국가에 전투기를 판매하기도 했고요. 중국, 프랑스 등지에 해외 공장도 두고 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intellectual property which Embraer has, it'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You know, it compares to the likes of Boeing and Airbus, the other two major competitors, and Bombardier as well. It's as good, if not better, in terms of technology, in terms of value add. So therefore, I think in the long run, we're very positive. 지금 브라질엔 외국 자본이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우선순위에서도 브라질은 중국, 인도에 이어 3위를 차지합니다. 2002년 룰라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을 때 오늘의 경제 붐을 예측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Well, it's very interesting. I think capital markets at the time of Lula's election were very frightened, let's say, of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what was a traditional left-wing socialist speaker effectively coming into power. But what we've seen from Lula is a great restraint, I would say. There's been a great continuation of the policies, the economic stability implemented by his predecessor, Fernando Henrique Cardoso. And that's obviously very good. I mean, he's stuck to the key tenets of economic policy there. Inflation targeting, fiscal discipline, a floating currency. And this is all excellent for the country.
모든 경제 지표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파울루. 낙관적인 분위기가 도시를 지배합니다. 상파울루 주요 증권사 투자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의 모임엔 올리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동료들은 브라질의 성장이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될 것임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An important purchasing power improvement of the population, a significant reduction of poverty, an important reduction in income inequality, and all those trends, again, bring a positive impact in consumer spending, which represents over 60% of GDP. Uma situação política relativamente equilibrada, você tem certo consenso sobre as políticas macroeconômicas que o país tem que seguir e você tem uma série de oportunidades de investimento em setores, muitos deles ligados a recursos naturais, você tem uma série de oportunidades de investimento. 최근 5년간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은 5%가 넘습니다.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도 큰 피해 없이 잘 헤쳐나가고 있죠. 브라질은 지금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Não, o povo não está amigo do Sarney, o povo está massacrado e o povo não tem mais onde se agarrar. Do jeito que está as coisas, nós vamos ter hiperinflação. Dá para aguentar? Muito rapidamente. Aqui disse uma inflação de 35% mensal. Isso é mentira, porque já estamos vivendo a 50%, 60% de inflação. Eu pretendo, se um dia me surgir uma oportunidade fora daqui, eu vou me embora. (1989년에) 방송된 이 KBS 다큐멘터리는 절망에 빠진 브라질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죠. 요즘과는 전혀 다른 브라질의 모습입니다. Tá numa merda o país. Tá morrendo de fome, assalto. Por quê? Porque o governo não toma providência. Negativo porque a economia vai de mal a pior, não há nada para educação, nada para saúde e o povo está na miséria.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표를 새로 만들어 붙이던 시절, 환율이 요동치던 1980년대의 풍경입니다. 뉴욕 은행가들의 배후 조정을 받는 암달러 환전상들이 마음대로 지하 경제를 주무르던 때였습니다. 혼란과 무질서, 브라질의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던 시절입니다. 이상과 진보를 추구하던 1960년대 완공된 브라질리아는 초현대적 이미지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희망과 꿈의 도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독보섯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50년의 진보를 이루겠다고 공언한 쿠비체크 대통령은 새로운 수도 브라질리아의 건설을 선언합니다. 1957년에 시작된 브라질리아의 건설은 불과 3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엄청난 속도전야였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브라질리아의 건설은 커다란 후유증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엄청난 규모의 외채가 도입되고 국내 통화량이 2.5배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290%나 상승한 것입니다. 이때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8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브라질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경제 혼란에 편승해 1964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20년 군사 독재의 시작이었죠. 군사정부는 산업화와 국토개발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한때 10%가 넘는 고도 성장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기적과 함께 외채가 급증하는 위기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1986년 미국과 스위스의 공영방송이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브라질의 외채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And during the early period, the debt is manageable. The problem occurs after 1973 when the debt takes off, at first because of the oil, later because of the interest rates. And in 1981, this is the sort of gap the bankers are seeing. $60 billion of debt, increasing rapidly, exports leveling off at around $24 billion of debt. 1974년 100억 불이었던 외채는 해마다 불어나 1980년엔 1000억 불에 달했습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외국은행에 손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Big markets is a country on the go, is still going with the debts, but still going. And if you do not invest here, someone will come and invest in your place. 군사정부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아마존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밀림을 관통하는 도로를 닫고 목재를 베어 수출했습니다. 아마존 유역 까라자스에서 발견된 대규모의 철광석도 기차에 실려 해외로 나갔습니다. 자원을 헐값에 내다 팔아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외채의 덫에 걸린 거죠.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상하 수도는 물론 전기도 없는 무허가 파벨라에는 빈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파벨라엔 절망의 상황이 지속되고 마약갱단이 지배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난과 범죄가 뒤엉켜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매일 총격전이 벌어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파벨라. 이 빈곤의 문제를 진심으로 돌보는 정치가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1970년대) 빈민운동과 노동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군사정부는 소위 청소작전을 펼쳐 좌파 정당과 노조 지식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군사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면서 금속노조 위원장이었던 룰라는 브라질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축이 됐습니다. 그렇게 브라질은 룰라라는 정치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세계적인 관광지 리우데자네이루. 아름다운 해변을 내려다보는 산기슭에는 어김없이 빈민촌 파벨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곳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직 브라질은 10%의 부자가 전체 부의 50%를 가진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인구의 13%는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이죠. 반면에 소득이 높은 남부지방은 생활 수준이 거의 선진국 유럽에 가깝습니다. 극도의 가난과 넘쳐나는 부, 아프리카와 유럽이 한 곳에 공존하는 곳. 그동안 브라질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바로 극심한 빈부격차였습니다. Alguém no Brasil que duvidasse que primeiro saído
de uma fábrica chegasse à presidência da República, 2002 provou exatamente o contrário. 당선 확인증을 받는 자리에서 룰라는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빈민촌 파벨라에 살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금속 노동자. 룰라가 대통령이 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코파카바나 해변의 한 파벨라. 루이스 실바 씨는 지난 10년간 이 동네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É visto totalmente diferente. Na minha casa ele foi ter telefone em 98. A gente pagava caríssimo. Hoje toda a comunidade tem net, tem internet, tem televisão. Hoje é difícil você ter um lugar para estacionar. O governo Lula proporcionou isso para a nossa classe. 치안 문제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범죄 조직을 밀어내고 치안을 확보한 파벨라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38년간을 살아온 루이스 씨도 좀 더 편안히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Olha, na verdade é economia de subsistência. Isso aqui é para você simplesmente se manter. Então a gente faz esse trabalho e acredita nele e pensa em crescer um pouquinho. É o degrau de uma escada, vamos dizer. A gente está ali no segundo degrau, mas a gente visa chegar ao topo. 리우 시내 빌딩에서 용역 경비원으로 일하는 프란시스코 샤가 씨는 퇴근하면 부인과 함께 운영하는 작은 카페의 문을 엽니다. 샤가 씨가 이 동네에 들어온 지 10년. 부인과 아이들 둘, 모두 4명의 가족이 이 좁은 집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10년 전에는 없었던 냉장고와 에어컨, TV와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집을 하나 장만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는 중입니다. 좌절과 체념의 분위기만 지배했던 파벨라에도 지금 조심스럽게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룰라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장관들을 대동하고 최대의 빈곤 지역 북동부 피아위주를 방문했습니다. Em Balsas, e agradeço a você a oportunidade de conhecer, para que nunca mais nós sejamos tratados como se fosse a parte pobre do mundo. O que o nosso povo precisa. 가난과의 전쟁은 포미제로, 즉 기아 퇴치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됐고 바로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포미제로 운동은 브라질 사람이면 그 누구도 굶어서는 안 된다는 룰라의 철학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지원하는 빈민 구제 제도입니다.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특권의 개혁에 나섰습니다. 2003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추진한 것입니다. 브라질 공무원들은 저소득층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재정 적자가 한 해 2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De R$240, a grande maioria com R$240, enquanto outros têm aposentadoria de R$50 mil, R$40 mil, R$30 mil, tudo o povo pagando. 룰라 정부는 공무원의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매달 내는 연금 부담액을 늘리는 개혁안을 제출했습니다. 룰라를 지지했던 공무원 노조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50%가 넘는 참여율 속에 파업이 계속됐습니다. E
Ele mudou radicalmente a sua promessa. Falar para esquecerem o que se disse é negar o princípio básico da democracia, que é o respeito à vontade dos eleitores. 그렇지만 룰라는 끝내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죠. 특권을 잘라내고 절약하고 아낀 재정은 전폭적으로 빈민가 개선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리우 시내 한 파벨라. 이곳은 지금 4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짓느라고 공사가 한창입니다. 막 새 집에 입주한 아드리아노 할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두 딸과 함께 살만한 아파트를 얻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룰라 정부는 금융위기의 와중에도 빈민을 위한 대규모 주택 건설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빡기라고 불리는 성장 촉진 프로그램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빈민들을 위한 주택을 짓고 지하철, 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계획입니다. 상당수의 공사들이 빈민가 파벨라에 집중되고 있죠. 빈민층의 가장 취약한 교육과 보건 문제를 패키지로 해결하려는 계획도 시행됐습니다. 우선 빈민 가정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 예방주사를 접종해야만 하죠. É porque a gestão anterior ele não oferecia oportunidade para pessoas de baixa renda que moram na favela. Ele governava mais para a elite, não governava como um todo. O governo Lula não, o governo Lula governa como um todo. E até preferência mais para aqueles que têm de baixa renda de favela. 땅 한 평 없는 무토지 농민들에게도 정부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토지 농민이었던 마리오 다실바 씨는 4년 전 정부의 지원을 받아 3만 평방미터의 토지를 불화받았습니다. 그는 요즘 바나나 농사에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큰 돈이 벌리는 것은 아니지만 팔로 걱정은 없습니다. Não, comerciante nós não prefere vender não. A gente precisa vender direto para o consumidor. 불화받은 땅 중 나머지 만여 평에 과일과 채소 등의 유기농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MST 무토지 농민운동의 맹렬 회원입니다. 브라질은 50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토지개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1.6%의 인구가 전체 토지의 4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MST, 즉 무토지 농민운동입니다. (1985년) 시작된 이 운동은 경작되지 않고 놀고 있는 토지를 무단 점거하여 토지 재분배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농장주들과의 충돌이 계속됐고 1996년엔 경찰의 발포로 19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토지개혁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유보하고 있죠. 그 대신 무토지 농민들을 합법적인 틀 내에서 토지를 불화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리오 다실바 씨는 토지개혁을 하지 않는 룰라에 크게 실망하면서도 일단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정부의 대출 지원 제도를 이용 새 집을 짓고 있습니다. 2년째 돈이 생길 때마다 타일을 직접 붙이고 변기를 사다 욕실을 꾸밉니다. Meu sonho era
terminar ela e ter ela bem feitinha, né? Mas sendo assim, sendo que no caso meu vai ter sendo intruso no meio, porque se os intrusos não estiverem no meio, mesmo se tiver dinheiro eles não deixam. Eles desviam o dinheiro para outra coisa, mas não deixam para o povo fazer. 이전에 살던 집은 가축들이 사는 외양간과 크게 다를 바 없었죠. 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들은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실바 씨 가족은 정부로부터 볼사 파밀리아라는 생계보조금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카드에 담겨 지급되는데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있어 가게에 크게 보탬이 됩니다. 다실바 씨의 가족은 나머지 2만 평방미터의 땅에도 유기농 채소 재배를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무토지 농민인 그에게도 지난 10년은 많은 변화가 닥쳐온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해시피의 아틀란티코 조선소 직업훈련원. 오늘도 조선소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배우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막노동을 하던 마리두 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Eu digo que eu estou terminando a minha casa. E eu espero um dia terminar a minha casa por completa e dizer assim, graças a Deus está eu, minha filha e minha esposa com o lar terminado. Então, a princípio, meu sonho de consumo é terminar a minha casa. 전직 미용사, 운전사 출신에서 막노동 꿈까지 지금까지 약 4천여 명의 취업 희망자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조선소에 배치됐습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몇 년 동안 2배로 올랐습니다. 볼사 파밀리아 제도로 1200만 저소득층 가구의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금융위기의 거친 파도에 중산층이 해체되는 요즘 브라질은 오히려 중산층이 크게 늘어나는 세계에서 드문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32 milhões de pessoas que fizeram essa trajetória, que entraram na nova classe média, mais 36 milhões podem percorrer isso nos próximos 5 anos, ou seja, no período de 11 anos, de 2003 a 2014, cerca de 68 milhões de brasileiros podem passar a essa nova classe média. 2010년 리우 카니발, 이빠네마 밴드의 행렬이 해변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보사노바 음악의 발생지로 유명한 이빠네마 해변. 리우 중산층들의 참여가 높은 카니발 행사입니다. 올해 카니발엔 드물게도 브라질의 국가가 삼바로 편곡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최근 브라질의 성장이 빛나는 까닭은 성장의 열매를 사회적 약자층도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브라질 역사상 처음 있는 진전입니다. 상파울루에서 자동차로 5시간을 가면 인구 2만의 작은 도시 린스가 나타납니다. 1910년경 커피 농장들이 들어서면서 이민자들이 모여들어 생겨난 도시죠. 베르틴 그룹의 페르난도 회장은 매 주말마다 그룹의 모태가 됐던 이 목장에 머뭅니다. 이탈리아 출신인 페르난도 회장의 가족들은 커피 농장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죠. Que era
pura mata, como foram enfrentaram todos os intempéries, né? E com o deslocamento da ferrovia que chegou a Lins, então eles vieram para cá e começaram a um novo trabalho aqui, que foi realmente na cafeicultura. 이후 커피 유통에 종사하던 형제들은 1970년대 목축업에 뛰어들죠. 이들은 브라질 기후에 잘 적응하고 육질이 좋은 인도소 제부를 도입하고 연구를 거듭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도 베르팅 회장이 가장 아끼는 이 종자소들은 한 마리에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창업 30년 만에 베르팅 그룹은 브라질 2위의 소고기 수출업체로 도약했습니다. 세계 80개국에 해마다 5억 달러가 넘는 소고기를 수출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브라질 1위의 육가공 회사 JBS와 합병하고 미국 회사까지 인수해 세계 최대의 거대 소고기 수출 회사가 탄생했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인구보다 많은 2억 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는 쇠고기 수출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소고기뿐만이 아니죠. 커피, 오렌지, 설탕, 콩, 면화 수출도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브라질 농산물 수출은 비약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2008년 베르팅 그룹은 1년에 2억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디젤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이날 이 공장엔 룰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노동자들을 격려했죠. 지난 8년간 크게 성장한 브라질의 기업들이 빈민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큰 힘이 되어왔음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도축 과정에서 나오는 소고기의 기름 덩어리를 이용해 자동차용 경유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브라질은 첨단 바이오 연료 산업에서 이미 세계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Até o começo de 2010 para 5%. Então hoje não há diesel sem biodiesel no Brasil. Todo diesel distribuído, vendido no Brasil tem 5% de biodiesel. 지난 3월 베르팅 그룹은 대규모의 사탕수수 재배 단지를 가진 에탄올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헤이날도 회장은 친환경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 브라질의 미래를 보고 있죠. Então eu acho que o Brasil é um país de um território extenso, né, um continente. Ele pega do hemisfério norte e vai à extremidade sul praticamente, né? Então é um país de muita oportunidade, de vários climas, de terras férteis. E o Brasil, uma das coisas que ele tem de muito valor 린스 인근의 상마노엘시. 끝없이 펼쳐진 사탕수수 밭에서 지금 수확이 한창입니다. 상마노엘 에탄올 공장. 차량으로 운송되어 온 사탕수수는 세척 과정을 거쳐 화학 처리와 발효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설탕의 원료인 원당을 뽑기도 하고 증류시켜 자동차용 에탄올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05년에 완공된 이 공장은 사탕수수를 원료로 자동차용 에탄올을 연간 16만 톤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A maioria dos países adotam uma redução na emissão por volta de 80% quando se usa álcool de cana comparado com a gasolina tradicional. Então é muito significativo o impacto no meio ambiente do uso de álcool
no matriz de combustíveis. 브라질 전역에 이런 에탄올 공장만 3,0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험실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작물로 에탄올을 만들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이미 가솔린과 에탄올 두 가지 연료를 섞어 쓸 수 있는 플렉스 차량 보급률이 40%가 넘는 나라입니다. 2003년 브라질에서 개발된 플렉스 차량은 급속히 보급돼 지금은 새로 팔리는 차량 10대 중 8대가 플렉스 차량이라고 합니다. 500년 전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무덤이었던 사탕수수밭은 지금 다시 미래의 첨단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신은 브라질 사람이라고 했다던가요? 마침 세계는 지금 자원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철광석 세계 총 매장량의 3분의 1이 브라질에 묻혀있고 이를 전부 다 캐내려면 350년이나 걸린다고 하네요. 석유 고갈이 이슈로 떠오르는 이때 리우데자네이루 앞바다에서는 거대한 유전들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A primeira acumulação de tupi, cuja estimativa é de 5 a 8 bilhões de óleo equivalente. A segunda Yara de 3 a 4 bilhões de óleo equivalente. E a terceira estimativa é para o prospecto para a acumulação de Guará, de 1,1 a 2 bilhões de óleo de barris de óleo equivalente. 현재까지 발견된 유전들이 모두 개발된다면 브라질은 단숨에 세계 7위의 산유국이 될 거라고 합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 무대에서도 브라질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 문명 간 연대회의. 서로 다른 문명과 문화,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높이려고 만들어진 UN 회의입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모인 대표단들 중에 단연 미디어에 초점이 된 것은 룰라 대통령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최근 남미와 중동,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을 묶어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É necessário oferecer oportunidades de crescimento econômico e justiça social aos milhões de homens e mulheres que vivem nas margens da humanidade, humilhados e ofendidos, sem esperança. 룰라 대통령 이후 외교 무대에서 브라질의 행보는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브라질은 독자적인 남미 국가들의 정치 경제 공동체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해왔던 미주 자유무역지대에 맞서고 있는 거죠. 룰라 대통령은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란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중동 평화 외교입니다. 흑인 및 흑인 혼혈 인구가 50%에 가까운 브라질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프리카 외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에탄올 생산 등의 분야에서 지원과 협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로 묶인 중국, 인도, 러시아와의 정상회담도 해마다 정례화되고 있고요. 브라질 외교의 전성시대가 온 것일까요? We have
have to realize that Brazil is the 5th biggest country in the world. So I think they have all the opportunity to become a great player. We, as a developing country, we think that we have a lot to learn from Brazil experiences in terms of, fighting against poverty, climate change. Rio de Janeiro. 룰라 대통령이 이끄는 브라질 외교의 힘은 2016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미국의 시카고 등과 맞붙은 유치 경쟁에서 남미 최초의 올림픽 경기를 따낸 것입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기자회견장에서 룰라는 또 한 번 울먹였습니다. 지난 5월 리우데자네이루, 룰라 대통령은 리우 시립극장 재개관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08년에) 세워진 리우 시립극장.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극장은 그동안 때가 끼고 낡은 채로 방치돼 왔습니다. 이번에 3년간의 공사 끝에 새 단장을 하게 된 것이죠.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온 시간들. 80%에 가까운 높은 지지를 받으며 룰라 대통령의 임기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임기 말이 행복한 대통령. 브라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O orgulho, dia que embaixo daquela ponte lá no Glicério, sabe, eu vi o BNDES assinar empréstimo de 200 milhões de reais para a cooperativa de catadores de papel. Aí eu falei, agora sim, esse país. É o clima de despedida, presidente? Não. Eu acho que é o clima do reconhecimento de que as pessoas passaram a perceber que o Brasil é deles. Depois, quando eu fiz com os moradores de rua, o discurso deles o que era? Presidente, nós não queremos reivindicar nada. Nós só queremos dizer o seguinte, a maior conquista nossa é o fato da gente estar dentro do palácio. Coisa que eles jamais pensaram entrar.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것은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에 희망을 가지는 일일 겁니다. 물론 아직도 브라질은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파벨라엔 마약 범죄단이 설치고 저임금의 가난한 자들의 삶은 언제나 고달픕니다. 열악한 교육 현장과 정비되지 않은 인프라, 부패한 정치인들과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나라는 언제나 문제투성이죠. 그러나 지금 브라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리더들은 이제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브라질이 자신들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과 함께 세계 5대 강국이 되겠다. 그들이 다시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